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 2대 이상 실태 조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 하수관로 집안 탐사 건은 지금 건설과에서 그 지안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금 5년마다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을 하는 거고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에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지하 시설 및 주변 집안에 대해서 연 1회 이상은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 시설물별로 소관 부서가 있어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러면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제 재난안전계 소속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그럼 재난안전과는 요 한번 조례를 잘 살펴서 여기 특별법에서 담아야 될 것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싱크홀은 예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방법인데 이제 정기적인 집안 조사하고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도시 기반 시설 점검, 건설 및 개발 시 안전공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 점검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싱크홀 사고는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속적인 집안 모니터링과 안전한 이제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굉장히 위험한 사고들을 접하니까 지금 우리 대전에서도 중구에서도 얼마 전에 그 집안이 무너지고 싱크홀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꼼꼼히 살펴서 이렇게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자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253페이지에 그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설치 사업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추진사항이 5월과 6월에 착공을 했어요. 상대 지하차도하고 과학공원 지하차도를. 네. 이게 계획의 준공을 10월하고 11월로 보셨는데 네. 그 밑에 보면 우기 전에 조기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이게 우기 전에? 네, 죄송합니다. 잘못 썼습니다. 아, 잘못 쓰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자만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명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의원님, 저기 싱크홀 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 기간이 8월 2일까지 100일 동안인데요. 그 다음 향후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1차 조사 아까 또 뭐 말씀드렸는데 1차 조사한 의심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2차로 정밀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 용역 완료 후에는 그 용역 집안 탐사에 대한 그 조치 결과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 보고회 하시나요? 네. 보고회 하신 다음에 뭐 필요한 거는 또 예산이 올라오겠죠? 네. 네. 255페이지 제설 통합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5년 5월까지라고 저기 돼 있는데 어떻게 다 끝나셨나요? 저희가 계획은 뭐 5월까지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부서 협의나 법규 검토 이런 관계로 조금 지연이 돼서 7월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가 다 계속 밀리겠네요? 네.
1단계가 도로 이설, 시설 및 장비 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1단계가 여기 밑에 어디까지가 1단계인 겁니까? 저희가 3단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1단계 자세한 사항은 도로이설이라는 거는 저기 이쪽에 이제 그 통과할 수 있는 도로 이제 만들어 놓고 원래 지금 일로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들어가는 거에 대한 도로이설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제설센터 조성하는데 진입로 조성을 하는 게 1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입로? 네. 진입로가 그럼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몇 월 달까지? 선수가 끝난 다음에 어차피 실습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습에 들어가서 올해는 이제 실습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도로이설을 공사를 내야 되더라고요. 금년도까지 실시 설계를 하고요. 그 실지 공사는 내년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네. 여기 그러니까 조사 영역 추진하고 도시관리계획, 교통광장 변경 용역 추진하고 여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도로 놓는 데까지가 1단계라는 말씀이시죠? 최종적으로 2027년까지 전체적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이게 외삼동이 2016년 상반기고 죽동이 2020년 7월 착공인데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최선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협의 관계에서 네, 저희가 지금 좀 지연은 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시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계속 저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자꾸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빨리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장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빨리 계획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 김미 의원님이 먼저 들었어요. 네,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김미희 의원입니다. 257페이지 예방 상시적 도로 유지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띄우지는 못했거든요. 그 혹시 학하동 그 도로나 인도가 언제쯤 설치가 됐죠? 그 행정복지센터 앞쪽이에요. 학하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차도 옆에 인도나 스톤골 주변이에요. 그 사업은 지금 학하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그 대전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예전에 시행을 했는데 그때 조성된 그때가 몇 년도예요? 그쪽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자분 다녀보셨어요? 제가 다른 팀장님한테는 사진 보여드렸는데 거기가 다닐 수가 없고요. 왜냐면은 다니면 그냥 돌이 발로 차일 정도로 보도가 불편하다고 민원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도 민원이지만 조금 뭐 유성구가 넓고 많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 조금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잖아요.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잘 관찰하셔가지고 주민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하지구가 2000년대 초반에 조성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20년이 좀 돼가는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미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58쪽에 보면 저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서 자전거 도로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네, 6천만 원으로 이번에 그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구간이죠?
자전거도로 지금 기반시설 정비 사업인데요. 용계동 184번지론으로 지금 위치는 되어 있고 한 300m 구간을 정비하는 300m 상황입니다. 구간이요. 네. 당초에 저희 이것도 예상했던 12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내려온 거죠. 네, 평상시에 1억 원 정도씩 내려오던 게 좀 시에서 이번에 줄을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이랑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저희가 2억 2천 정도였어요. 연초에 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그 정도에서 노후된 기반 시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3분의 1밖에 지금 안 내려왔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도 저희 업무 보고 할 때 그러면은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구간에서 어떤 구간이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내용이 첨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야, 국장님이 아니고 뒤에 있는 과장님 들으세요. 건설 과장님. 사실 여기 뭐 장기 미집행에 관련된 내용도 많고 질의할 내용들이 많지만은 시간상 좀 묻진 않고 용산동에 호반 서밋에서 고속도로를 올라가지고 넘어드는 화암동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평정 상류에는 토목공사 확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참 깍뚱하시는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우리 유성구청에서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그 일부분 공사 된 것도 준공이 안 돼가지고 볼라드 차 못 타니까 박아놓고 그 출퇴근 시간에 거기가 차가 어마어마하게 차가 많이 밀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도로 빨리빨리 공사하라고 건의문 보내고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묵마을 안에 도로 확장 공사하는 거 알고 계시죠? 관평동. 그 예산 확보 아직 안 됐죠? 그렇죠? 예, 그 내용도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쪽 관평동에 그 여진선원 앞에 청벽산 내거리 연결되는 도로 있죠? 그 보상 들어갔죠? 예, 하여간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매칭을 하든 사비든 어떤 사비든 간에 업무 놓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마이크 끈 상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사업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저뿐이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세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의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의원입니다. 제가 271쪽에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불법 강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에 관련해서요. 271쪽입니다. 네, 예. 전에 보면은 불법 강고물 정비 시 지역 주민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지역 주민이 불법 강고물을 직접 정비한다. 그래서 깨끗한 동네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죠? 저희 그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그 9개 동에 그 13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거 보상제는 별도로 네. 그 2025년도 그 계획을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불법 강공물 정비 시 지역 주민과 협력 체제 구축이 있고, 두 번째는 일개동 치대 이인의 불법 강공물 수거단 선정이 있어요. 그래 그거는 좀 별도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협력 체제를 구축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별도로 그 이면도로의 일자리 정책과에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참여해서 사계조로 8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역 주민들이요? 네. 8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수거보상제 시행은 보니까 상반기 4월하고 6월인데 9개 동에서 13명이 참여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13개 동에서 뭐 2명씩 하면 26명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청을 안 한 거죠? 네, 4개 동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이게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신청 안 한 동은? 저희가 예산 지급하는 게 월로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금액 부분에서 만족치가 않아서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그 보상을 줄 때는 그 현수막을 구람수를 재는 거예요? 아니면 일일 몇 시간 관련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보상제를? 아,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이런 것들이 한 장당 한 장당 얼마를 지급액이 쳐서 정해져 있습니다. 월 30만 원 이내 네, 이렇게 드리는 거죠? 네, 제가 다른 데 보니까 월 80만 원 드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 서울 쪽에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월 80만 원 주는 애가 있는데 거기는 아마 서로 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3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보상이 적어서 그러는지 신청이 13개동에서 9개동밖에 신청을 안 해서 예,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동 또 직능단체 회의 시 요거를 아마 그 신청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월 30만 원에도 봉사 차원에서 직능단체 그 회의 시에 이렇게 공지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네. 더 홍보를 해서 예. 좀 참여도가 높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우 추진 계획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친환경 현수막 게시드릴 상업용 게시대의 50%까지 점진적 확대라고 돼 있죠. 네, 지금 보면은 이 54개소 424면이 상업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상업용이 54개소에 424면인데 2029년까지 목표가 50%까지 점진적 확대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나와야만이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현재 8개소 84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7개소 212면이 남았어요. 그러면 2026년에서 2029년까지가 4년이에요. 네. 4년이면은 그냥 5개소씩 계획을 세워서 5개소 53면씩 이렇게 계획을 세면 구체적으로 실천이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이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막연히 2029년까지 목표가 50%다 이거보다는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실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의원은 또 건의를 합니다. 네, 금년도에 예. 저희가 27%까지 그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8개소 84면을 지금 친환경으로 하고 있죠? 네. 현재는. 예. 그래서 2029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도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실천율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건축가는 이 불법 강건물 때문에 무척 고생을 하고요.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은 바로바로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해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270페이지에 쾌적한 건축 환경 정비 및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네. 공개 공지 및 조경시설 관리 실태 점검 계획 수립을 상반기에 하셨다고요? 다 하셨나요? 저희 하반기 지금 점검 예정입니다. 예, 계획은 수립 상반기고 네, 뭐 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 행정 조치는 하반기죠? 네, 상반기에 계획 수립 다 하셨죠? 네. 공개 공지가 저기 유성구에 얼마 정도 되나요? 80개소 정도입니다. 점검 계획 같은 걸 한번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268페이지 5개 광고물 사전 경유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혹시 이게 예전에도 했던 건가요? 그 작년 12월부터 시범 운행을 하고 그 뒤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안 했던 건데 새로 시작하시는 건가 보죠? 네, 네. 반응이 뭐 좋았나 보죠? 시범 활동 안에? 저희가 지금 작년도 12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 지금 상시 체제로 그 전환해서 전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상담이 한 250건 정도 4월 기준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해서 불법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 제공이 더 민원인한테 더 편의가 제공될 것 같아 갖고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2페이지에 건축물 해체 현장 및 안전 강화가 있습니다. 네, 유성구에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혹시 발생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건축물관리법이 해체, 예전에 철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해체라는 법적 용어를 쓰고 있고요. 한 5년 정도 이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 지 5년 정도 됐는데, 이런 민원들은 지금 큰 현장들은 저기 유성호텔 현재로는 그쪽에서 해체를 하면서 일부 주변 민원이 일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감리가 지금 상주하고 있어서 민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도룡동 그쪽도 네. 뭐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 도룡동 대덕문화센터 해체 현장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 발생한 거 내용 좀 그것도 하나 보고 싶습니다. 그것 좀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언젠가부터 건축과의 주된 업무가 도시경관팀 업무가 된 것처럼 굉장히 불법 현수막 관련돼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더군다나 또 이례적으로 또 올해 선거가 또 이렇게 막 집중되다 보니까 그리고 현수막이 막 난립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이게 지금 271페이지에 보면 우리 상시 정비 체계 구축을 위해서 차량 정비팀하고 이제 도보팀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현수막을 법에서는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그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해서 구성된 팀이 현수막을 철거했어도 나중에 시비가 걸리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그러니까 형이 집행된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정비를 위해서 뭐 우리 최혁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에서 사람을 인력 사역을 통해서 하고 또 뭐 직능단체를 통해서 하는데, 사전에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뭐 직능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줍깅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일부 직능단체 회원분들이 현수막을 막 띄거든요. 정비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역으로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동에서 지금 구계동에서 수거부상제 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수막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단지, 벽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현수막 제거 작업을 하시기 전에 꼭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그 당사자분들한테 안내를 하시고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한 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농수산 시장이 있어요. 첨가물 상해가 있는데 그 첨가물 그 업자 측하고 상하차 하는 그 인부 측하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지금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농수산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지만은 그 업자와 인부들의 그 불협화음 때문에 농수산 시장 주변에 가보면요 현수막이 도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도시 미관을 해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개수를 무작위로 이렇게 많이 붙여도 되는 건지 구에서 개수 조정을 해서 물론 다른 거는 이제 뭐 시에서 조정을 하겠지만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거는 우리 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좀 제한을 좀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노원시장 주변에는 그 유성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게시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개수가 네. 무작위로 다뤄도 상관없어요. 네,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네,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송봉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5개 광고물법의 규제를 받진 않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에 예외적으로 개첩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다만 수량에는 개수의 제한은 없어요. 법률상에도. 그런데 그 공간적인 범위 내에서는 집회를 하는 장소나 인근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근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 구청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이제 장대 시지구 때문에 현수막이 개첩이 됐을 때 그 인근에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구청 담벼락과 그 신호 건너서 개첩하는 것까지 허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농수산물 시장의 그 집회 장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범위가 넓거든요. 현수막이 개첩되는 범위가. 그럼 그 인근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농수산시장 그 인근을 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 11단지 옆 도로에 있는 그 지하철 역사까지 붙인 것을 인근으로 볼 것인가는 저희 해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유성경찰서에 제가 항상 확인을 하는데요. 그 게시물의 게시 범위를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범위를 확인을 해서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정비를 하고 있고요. 교통에 지장이 있다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유도를 해서 옮겨 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판단을 내릴 때는 어쨌든 농수산 시장에 관련된 거니까 그 부지 안에서 개첩을 하는 거는 허용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되게 결정이 나는 것인가 봐요. 유성경찰서에서 집회 신고 받아줄 때는 거의 뭐 다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 집회 신고된 내용은 그 시장 주변 전체를 다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 시장 전체 부지 내에서 집회를 산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집회 건가요? 장소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현수막에 저희 지역 주민들도
농수산물시장 안에서 뭐 그런 당연히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죠. 다만 현수막들이 그렇게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어떤 쪽이 더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범위에서 개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주민들의 민원들도 또 많으세요. 그래서 공간적인 것은 사실 법률로 규정하기 어렵고 경찰서에서 집회 장소라고 규정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현수막과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앞으로도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유성경찰서 쪽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전달을 해서 집회신고 수용할 때 그런 부분 고려를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국장님, 그 269쪽 한번 보시죠. 269쪽에 3항부터 쭉 한번 보시면은요. 2024년도 항공촬영, 이제 항측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는데 항측이 2623개소예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항측에 적발됐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97개소가 정비 대상이 됐네요. 네. 그다음에 24년도 항측의 적출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2,638개예요. 네. 이게 옛날 국장님이 옛날 과장님 하실 때부터 이 얘기는 행감 때도 많이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현상은 계속 누적돼서 가잖아요. 네. 지금 건축과 행정팀 같은 경우는요. 이 표현은 어떻게 해요? 남성 공무원이 있나요? 네. 비하가 아니고 네. 예. 있습니다. 이 현장에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네, 네. 예? 이런 것도 좀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실 부분이고요. 저희 지역구의 저 관평동 같은 경우는 한 7년 전에도 한 40~50채의 집단 민원이 들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 상대성이 했던 집단 민원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원상복귀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게 그때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제가 최초에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했지만은 그냥 공무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거기에 무슨 지구단위 변경을 찾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그랬었지만은 송광 지구단위 초선 때부터 떠들었지만 아직도 지구단위 변경 못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건축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건축과는 주로 보니까 법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개선 사업을 위해서 추진도 많이 해왔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보니까 이제는 정기분을 여기서 보니까 부과하는데 이 조정을 했어요. 체납분을 정기분 부과할 때 조정해서 체납률을 좀 많이 높였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뭐 IT 기술도 교육을 하셨고, 예. 그래서 이제 기계적 적응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경광팀 얘기를 오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여간 수고하셨어요. 예. 대선 끝나고 제가 민원을 넣습니다. 현수막 빨리 좀 철거해달라고. 민원 넣은 지 불과 2시간 만에 현장 철거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그도 유승구는 현수막으로 인해서 크게 이슈화 되고 문제가 좀 덜 되는 편이다라고 원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팀 있죠. 네. 안전팀도 보니까 업무가 사실 안전 점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 안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도 불법 건축물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도출해내서 원상복귀를 하도록 하는 그 부분도 통상 우리가 보면은 건축일개나 건축기계에서 적발해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을 행정팀으로 넘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전팀도 이러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참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이제 이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해서 제가 좀 현장 좀 빨리 현장 조사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여직원 한 분이 둔산동에 사시는데 딱 9시에 현장에 와 있어요. 참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가 고생들 하시고 건축가뿐이 아니고 건설과도 마찬가지 현장팀들 다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하여간 다음 거 하나 남았지만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274쪽에 입주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품질 점검 실시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네, 지적 건수하고 조치 건수가 있죠. 네, 예, 그 지적 건수에 비해서 조치 건수가 이제 100%가 되지 않고 2건에서 많게는 5건까지 이게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건수는 어떻게 하나요? 이분들이 시정하고 개선을 해서 했는지. 지금 보면 구암 다가온도 한 2건 정도가 조치가 되지 않고, 또 호반 서밋은 5건, 또 그 아래 4건, 4건, 5건.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조치가 안 되는 건들은 지적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돼서 그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공사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조치를 못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안 맞을 때는 그냥 다 수용하는 건가요? 근데 조치 요구를 하지만 지적을 해서 법적으로 안 맞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최종 사용 승인을 다 한다는 거죠? 네네. 그걸 저희가 확인해서 예. 사용 승인 때 확인하고 글쎄 있습니다. 미조치 사유를 요 아래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있는데 네.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다 인정하고 그냥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네. 뭐 100%안 되더라도 이제 네. 승인은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277쪽에 살기 좋은 아파트 구현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네. 제가 TV에서 가끔 본 것 같은데 이게 공동주택에서 에어컨이 과열돼 갖고 실외기가 과열돼 갖고 불이 난 적이 꽤 좀 있죠? 네, 그런 사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그런 에어컨 실외기 이제 여름이라서 한참 에어컨을 쓰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공동주택에서 그 에어컨 실외기를 좀 한번 좀 점검해달라고 하거나 뭐 거기 입주자 관리사무소 그런 데서 점검하라는 교육 같은 점검해달라는 그런 교육 같은 거 혹시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뭐 특정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별도 교육은 하진 않는데요. 저희가 그 공동주택의 법령에서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문 소방서나 저희가 경찰서에서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걸 저기 여름 폭염 오기 전에 한 번쯤 점검해 달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은 어떨까요? 저희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그를 홍보토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그냥 건의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의를 하고 13시 30분에 휴일을 속개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휴일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부서별 주요 업무는 배부된 책자로 가름 보고드리고 부서별 역점 추진 과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학과 소관 업무입니다. 286조 마음 편한 임신 출산 지원입니다. 임신 전 가입력 검사비 지원을 통해 임신 위험 요인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서비스 2,483건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 가정의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702건에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임신 준비 가정 및 출산 가정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4월 말 기준 70%가 넘는 예상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추가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신속대응반 운영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현장 응급의료 체계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신속대응반을 편성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출동 물품 및 재난안전통신망 PSLTE 관리를 상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신속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속대응반 재난응급의료 경진대회 등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294쪽 생애주기 건강처방전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과 활동 중심 프로그램인 어린이 건강체험관 유성이의 튼튼스쿨과 액티브 아동 청소년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청장년 대상으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을 돕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어르신 대상으로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생생건강정보통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 검토하여 차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참여자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마음안심버스 심리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신청 접수를 통해 4월 말 기준 25회 출장으로 412명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했으며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평가를 통해 대상자에게 맞는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고위험군 발견 시 조기 중재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장 및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2025년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목표치인 90회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재활 치매 있는 방문의료 서비스 운영입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의료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의 의료 돌봄 욕구를 파악하여 방문 서비스와 통합 돌봄 사업 상호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여건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 돌봄 통합 지원 모델을 모색할 예정이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각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기마다 시행하고 있는 직원 돌봄 역량 강화 교육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88쪽에 신속하고 편리한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추진 개요를 보면 여기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과에서 보건의학과로 업무 이관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교육 대상이 유성 구민과 간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조성 이전에서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이제 상설 교육을 59에 814명을 했다고 이제 실적이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는 뭐 이렇게 기반을 조성하고 지금 이제 이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혹시 이제 찾아가서 각 동별로 직능단체들을 혹시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구청에서부터도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 7월 에서 해왔었는데 이전하면서 아직은 찾아가는 것까지는 다시 개시는 못한 상태인데 7월부터 관내 단체나 기업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 2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5분의 기적, 뭐 4분의 기적 하지만 실질상으로 심이 정지됐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생존율이 3배 이상이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되면 각 그 13개 그 동에 그 단체들이 네. 모두 이렇게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주잖아요. 네. 예, 그게 자격증인가요? 수료증? 수료증? 예, 수료했을 때 거기에 맞는 예, 수료증을 수료증을 줍니다. 주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걸로 뭐 한 번 받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촘촘히 계획을 세워서 전 주민이 다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김미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286페이지 역점과제 1 온 가족이 건강한 유성, 맘 편한 임신, 출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해 봤을 때 그때 모자보건 증진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해서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잖아요. 올해는 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자료상에는 잠깐만요. 집행률이 6월 말 상황에는 지금 거의 99.9% 지금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99.9%요? 그러니까는 네네.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전체가 1억 1억 6천만 원이 전체 예상인데 지금 6월 여기 제출한 거는 4월 말 기준의 수치고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는 1,677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1,599만 3,200원이 1억 5,993만 원이 지출돼서 거의 대부분이 소진된 상황이고 7월에 시에서 이제 지금 국가에서 추경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소액이나 아마 추경이 내려오면 그거마저 소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가 돼서 기준이 완화돼가지고 예산이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전략을 다시 세우신 건지? 그러니까는 작년에도 기준이 그 150% 이상인 경우에는 소진이 다 됐었고요. 150% 이하인 그쪽에서는 예산액이 상당히적으로 더 컸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는 연초부터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이 많이 됐다는 건 발굴을 많이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이 많이 된 건지? 아무래도 여러 해제가 되면서 이제 그 정보가 많이 확산돼서 찾는 산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산모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찾아서 많이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서가 뭔가를 한 것보다는. 아니요, 저희도 그쵸? 열심히 홍보를 했고요.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하신 게 MZ세대는 정보력이 빨라서 정보를 많이 찾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질환이 질환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오히려 홍보하거나 권유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보다는 그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사업은 지금 그렇고요. 고위험 임산부 관련 예산은 그 말씀대로 그 정보도 있긴 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MZ세대들이 정보를 많이 찾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질병이 있는 산모들은 아마 자발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아마 이 질환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산모들한테 정보를 알려주거나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봉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의원입니다. 37만 유성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주현 보건소장님이야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에 그 김미 존경하는 우리 김미 의원님의 보충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국가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가지고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또 직장이 없어서 결혼도 기피하고 해서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해서 국가가 장래 국가의 위상이 걱정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제도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1억 6천의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성과를 이룬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사업이 이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 사업인데 이것이 금년 당년에도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사업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지금 계속 사업으로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액도 이제 좀 더 연초부터 이렇게 조기 소진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정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시나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네. 계속 사업을 하는데 또 청년들이 결혼을 꿈꾸게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좀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명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287쪽에 재난의료 대비를 위한 신속 대응반 운영이 있습니다. 재난의료라면 어떤 재난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을 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모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면 태풍이나 뭐 수해 같은 거가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화재나 대형 교통사고가 있을 때도 저희가 출동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저기 사람들이 좀 다쳤을 때 네. 감염병도 재난이죠? 감염병도 재난의 일종이긴 한데 그때는 신속대응반은 아니고 감염병 팀에서 대응을 합니다. 아, 이것도 다른 팀인가요? 네. 이게 감염병 관리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한데 업무가 좀 아, 예. 네. 재난 중에 저기 뭐야 생물 테러도 있었죠? 아, 네, 있습니다. 그거 뭐 올해는 안 하시죠? 그거 해마다 한 번씩 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도 훈련하시나요? 네, 생물 테러 훈련을 이제 주관하는 구가 이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는 저희 구는 금년에는 아니고 작년에 그거를 저희가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주관하는 거에서 저희 직원들이 참석은 합니다. 아, 그렇게 네, 5개구 한 군데서 하면서 5개구가 전체가 참여를 하는 건가요? 네. 289페이지에 네. 관내 방역 취약 민원 다발 지역 집중 방역 소독이 있습니다. 3월부터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제까지 실적 같은 것 좀 실적이요? 이제까지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4월 말 기준으로의 자료가 저에게 있는데요. 월동 모기 규제가 지금 월동 모기 규제가 41건, 습지 모기 규제 43건, 이륜차 분무 소독 43건, 차량으로 인한 사용한 분무 소독 43건, 총 254건. 아, 지금 이게 한 건가 보죠? 네. 그럼 전체는 4월 말까지만 이만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년 전체로 하면은 훨씬 더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1월 말까지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그만큼 늘어날 예정입니다. 전체 하는 그 소독 횟수를 알 수가 있을까요? 전체 보통 작년에는 얼마 정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450, 470, 480회 정도를 저희가 연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은 위생해충 빈발 지역 신규 설치가 있고 내구현안 경과 기기 철거가 40일대가 있습니다. 네. 이 내구현안 경과에 대해서 40일대를 철거하셨는데 거기도 그래도 계속 위생해충이 빈발하는 지역인데 그냥 기기가 내구현안이 경과돼서 철거하신 거죠? 일단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258대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으로 해서 계속 늘리기보다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기기가 이제 연한이 되어가기 때문에 소모품을 교체하는 예산도 필요해서 일부는 소모품 교체 예산으로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기능 점검도 하는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고 해서 전체 예산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수치를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노후 장비를 하더라도 살충기가 계속 필요한 지역은 다시 재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도 17곳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41대가 또 필요한 지역인 것 같은데 이 41대를 다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걸 모두 설치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지금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치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생해충이 빈발하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계속 철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응급장비 패치, 건전지 교환 지원이 있습니다. 7, 8월 달에 1,000만 원을 갖고 하시는 건가 봐요? (291쪽이요) 예, 맨 밑에 보시면 응급장비 패치, 건전지 교환 지원. 네. 이거는 자동 심장 충격기에 이제 부속품들을 교환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 8월 달 동안 1,000만 원 갖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은 그렇습니다. 충분한 겁니까?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596대인데요. 의무기관으로 해서 설치하는 곳은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지만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라든지 공공 영역이 아닌 민간 영역에 있는 기관들은 그걸 의무 설치한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의무기관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치나 건전지는 보통 몇 년 정도가 소모 기간인가요? 회사마다 다 다르기는 하는데 혹시 알아요? 4년에 한 번씩 간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이면 아무튼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내년에 지나지 않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양명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아까 질의드린 거에 대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하신 거는 임신 부위염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네.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본 의원 질의는 그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이 네. 진료비를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네. 그 예산이 작년에는 40% 정도 남아서 네. 지금이 6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궁금해서 아까 질의 드린 거예요. 네. 잠시만요. 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예요? 같은가요? 지금 이게 고위험 맞고 8,700만 원 중에 지금 2,400만 원을 사용해서 한 3분의 1, 예, 한 30% 정도 집행된 상황입니다. 30%. 네. 그러면 6개월이 지났고 앞으로 6개월이 남았는데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이것도 일단은 4월 말 기준의 통계이고요.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작년보다는 훨씬 높은 집행률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홍보나 아니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실지 좀 계획을 세워서 네.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안 그래도 일단은 내일 7월 초에 의학단체와 함께 저희가 미팅이 있는데 그때 저희 보건소에서 이 고위험 산모를 포함해서 네. 이제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또 효과가 좋게 될 것을 기대하는 여러 사업들을 안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의사회 전체에 홍보하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계획이나 실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아니면 정리해서 정리해서도 주시고 진행 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의원입니다. 전 297쪽의 구직보건지소 이전 설치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그 9월 13일 날 2024년에 건강생활실천지원센터 학청 공모를 해서 1억 650만 원을 확보를 했어요. 이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제 학청하면은 구직보건지소가 4월 23일 올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및 시설 이용 관련 민간 협의를 해서 개소를 할 때는 이 명칭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 북부 주민들에게 요구도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6월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나왔었지 않아요? 예, 그 결과 보고 저희가 보고서를 만드는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인테리어 센터 장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요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죠? 우회 예산을 보면 이거는 건축물에 대한 예산 같아요. 근데 아래 보면 인테리어하고 센터 장비 구입 등이 있거든요. 요 예산을 어떻게 그 추경에 확보할 예정인가요? 예, 지금 3차 추경에 지금 하기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예산으로 했을 때는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추경으로 하기로 예산팀과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센터가 계속될 때는 지금 이제 지역보건법에 인력 확보의 기준이 있잖아요. 네. 기준을 봤을 때 몇 명 이상을 우리 인력을 확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소 5명 이상을 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 개소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가 인력 확보는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일반직으로는 2명 내지 3명, 2명 정도가 되고 공무직 1명 그리고 저희가 원하기로는 시선제로 내년도에 인건비가 확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협의된 사항인가요? 우리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아직 그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거를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거는 하드웨어는 잘 그럴때게 됐는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안 됐을 때 운영하기가 매우 힘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갖춰지면 소프트웨어 덩달아서 갖춰져야만이 운영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그 좋은 그런 그 건강생활 지원 센터가 아닌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센터라고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장님 그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혁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직보건지소 이전 설치 관련돼서 인테리어비가 지금 예산에 없어요? 본 예산에 4,8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예, 그거 그러니까 외에도 지금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4,800만 원이 지나치게 적게 잡힌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할 때 그것도 포함해서 조금 더 증액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뭐 예산 관계는 어차피 뭐 예산 심의하실 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내년 6월에 개소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2월 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내년 1월에 계속. 내년 1월입니까? 여기 상반기라고 돼 있어서. 네. 예. 그쪽 이 주민이용시설 개소가 전체 개소가 1월 중에 있을 예정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월 되는 예산은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295쪽에 있는 마음 안심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님 그간 추진 사항을 보니까 참여 기간 총 25회에 가서 사업장, 아파트, 학교 공공기관 이렇게 가셨던데 연중 계획에서 이런 사업장이나 아파트나 공공기관 빼고 다른 곳으로 갈 일정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마음안심 버스에서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청년 직장인 지역 주민 이렇게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온 기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나간 것이 1월 달엔 또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 90회는 다 채우자 지금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안심버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심리적으로 어쨌든 이제 정신 건강에 취약한 계층을 찾아서 발굴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안심버스가 출발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들이 유성구의 도시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학교나 사업장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건 너무도 이렇게 그래도 조금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해서 더 취약한 계층은 이렇게 학교나 아니면 사업장이나 있는 사람들보다도 홀로 계시는 노인들이나 주택 밀집 구역 이런 곳에서 사실은 더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사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안심버스는 기관들이나 학교 연계된 곳만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1년 연중으로 통틀어 봤을 때 그렇게 직접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식으로 안심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지금 일단 학생 상담 센터라든지 그런 쪽에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연계가 필요한 그런 기관에는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가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데 안심버스로의 연계보다는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내년에 만들어가면 그 권역에서 각 동 단위로 저희가 좀 더 밀접하게 연계를 해서 치매도 연계를 하고 이렇게 고위험인 어르신에 대한 가정 방문이라든지 방문 관리 간호사들을 이렇게 연계를 해서 정기적으로 찾아뵙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관찰된 중에서 정신적인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하는 식으로 저희가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소장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사업장은 자체적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들이 많아요. 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구암동에 있는 주택단지에 계시는 뭐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러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의 지원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자기 발로 나가실 일도 없고 그러면 이제 다른 지자체들이 마음 안심버스 운영하는 거를 보면 두 개로 좀 나눠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기적으로 동네를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동네를 순회하면서 안심버스를 운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기관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두 트랙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버스는 뭔가 신청이 들어온 곳 기관, 학교 이런 데를 대상으로만 사업을 운영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정말 취약계층은 그런 주택가 그리고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곳, 1인 가구 이런 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현업 부서에서 그런 거를 좀 고민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냥 뭐 공원에 가서 혼자 앉아 계시는 분도 많으시고 주택 밀집가에 가면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어서 한마디도 안 했다라고 하는 어르신들도 가끔 동네에서 봬요. 그래서 다른 데 좀 사례를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동네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행정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한 번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페이지 294페이지 역정과제 1 나이 따라 건강 따라 생애 주기 건강 처방 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움직이는 매력 유성 결밤 운동교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우선 현수막부터 보여주세요. 엄청 오래됐는데. 오락실 아빠 언제인지 알아요? 진짜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잘 모르세요? 그러면 몇 곳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네 곳인데 한 곳 늘어서 5곳. 아니, 세 곳인데 금년에 한 곳 늘어서 4곳이 됐습니다. 네 곳 어디예요? 아, 잠시만요. 있었는데. 그 유성 진잠초하고 유성 유림공원이 있고 신성동 관평동 송림마을 아파트 신성동의 주막공원. 신성동에. 주막공원. 아 그래요? 노은동의 응급의공원에서도 하지 않나요? 안 해요? 응급인 아니라고 하네요. 아 응급이 아니에요? 현수막 걸려 있고 많이 하시던데. 예. 그 공원과하고 운동기구 사용법 교육 실시 한 달 동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마 정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운동기구 설명하시느라고 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한 15분 진행한 다음에 유림공원 야외 그 광장에 가서 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만족도가 좋고 많이들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본의원도 어제 잠깐 갔는데 굉장히 흥이 나고 운동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아쉬운 거는 원래는 15분 하고 그 유림공원 야외 광장에 가서 모여서 운동을 하신대요. 어떤 분이 저도 굉장히 많이 헤맸어요. 7시부터 기다렸는데 어디서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이 7시 반에 오셔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기구 설명이 끝난 다음에 유림공원 야외 무대에서 했는데 왜 안 오고 여기서 이 좁은 데서 계속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뭐가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기구 사용법을 한 달 동안 하신다라고 하면 현수막 보여주세요. 현수막을 조금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구청 앞에 있는 현수막이에요. 저거 보고서는 네 야외 무대에서 하는 줄 알고 아마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루 호기심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지나가다가 예, 운동이 되겠다 싶어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쓰셔서 홍보하시고요. 어제는 왜 계속 그 장소에서 했는지 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평소 하던 다른 곳에서 했던 것 같은데. 네, 강사분이 그냥 임의대로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원래대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사과를 하시기는 했는데 그런 혼동을 주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만족도도 좋고 운동에도 효과가 있어서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 있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명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의원입니다. 301페이지 보면은 맞춤형 관리로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유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은삼동이 치매 안심거리가 지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유성구에서 최초죠? 아니요, 작년에 구죽동에 치매 안심거리 한 번 했고요. 금년에는 이제 노은삼동을 치매 안심거리를 두 번째인가요? 조성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바닥 안내판 설치 및 인식 개선 캠페인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닥 안내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그 구죽 노은삼동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그 입구 쪽에 설치되었습니다. 한 개? 네. 인식 개선 캠페인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캠페인이요? 캠페인은 지금 그 설치하고 하는 날 그때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및 기념품 나눠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치매안심 마을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에 이제 가맹점들이 있어요. 치매안심 가맹점. 그래서 가맹점 점주들을 찾아뵙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에 감사드리면서 안내문을 또 주민들한테 홍보할 그 자료들도 배부를 했습니다. 한 번만 하시고 또 하실 것인가요? 그 행사는 한 번이었지만 그쪽에 이제 치매 안심 마을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도 진행을 해서 또 건의사항을 받아서 또 연계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캠페인 또 하실 생각 계획이 있으시냐고 물어본 건데. 캠페인은 지금 금년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지역 축제, 동축제 할 때도 나가고요. 지난 봄에는 치매 안심 그 걷기 캠페인도 노은 삼동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맹점이라고 하셨는데 치매 안심 가맹점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할 만한 예를 들면 뭐 안경점이나 약국이나 뭐 편의점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께서는 이제 치매 도우미에 대한 교육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약간 좀 건강적으로 좀 걱정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려갔다 가맹점으로 하셨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치매 안심 거리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위성구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치매 안심 거리 가면은 치매에 대한 모든 정보 같은 걸 볼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시켜 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그날도 치매 안심 거리 지정하는 그 행사할 때도 조금 홍보물이 저희가 나눠드리는 거 말고 예를 들면 공보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안심 거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계속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양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3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맞춤형 프로그램 및 치매 예방 서비스가 있어요. 뭐 치매 예방 교육, 인지 건강,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 환자 가족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자분들이 끝까지 프로그램을 마치면 좋겠지만 중도 탈락자들도 생길 것 같아요. 좀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리고 그 사유는 뭘까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이제 치매 안심센터나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고 진잠동은 또 진잠동 거기는 마을 건강센터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치매한 어르신들이 혼자 오기가 쉽지 않고 또 이제 주차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해서 왔다가도 이제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럼 물리적인 거 말고요.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있어서 뭐 만족도나 만약에 끝나고 나면 보고서 작성하시잖아요. 이런 추후 계획에서 혹시 보완해야 될 거나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조금 보완하셔가지고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진행 부탁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 치매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좀 전에 양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치매 가맹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예? 없죠. 예, 그 특별한 혜택이 없을 거예요. 이게 근데 치매가 이게 점점 늘어나는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니까 그분들에 대한 혜택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복지 대상자를 이게 치매 환자를 복지 대상으로 봐야 될지는 제가 아직 전문 지식이 없어 모르겠는데 복지 대상자를 의무 발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치매 파트너라는 그것도 만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별로 전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노은 3동이나 구죽동이 치매 마을로 형성이 돼 있으면 지정이 돼 있으면 최소한 그 동에는 치매 파트너단을 구성을 좀 하셔가지고 뭐 위촉장을 주시던 이런 식으로 좀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이게 결국은 스스로 우리가 발굴을 자꾸 해내야 되잖아요. 지금 본인이 드러내긴 어렵고 그러니까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발굴을 하려면 누군가가 움직여야 되니까 주변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내년 예산 세우실 때 뭐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한번 세워서 진행을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의를 하고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효율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78회 유성구의 정내의 제5차 사이도시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 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78회 유성구의 정례의 제5차 사이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제278회 유성구의 정례의 제5차 사이도시위원회에서 진행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질의를 내가 먼저 물어봤으니까 조금. 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잠깐. 예. 앉아. 의사 진행은 제가 하는 거니까. 예. 자, 최옥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유성구 작은 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의를 보면 작은 결혼식이란 합리적인 결혼 환경 조성 및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 통념상 간소한 형식의 소규모 결혼식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회 통념상 간소한 형식의 소규모 결혼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보은 의원의 생각은 제가 이거를 사회통념상 간소한 형식 소규모 결혼식은 무엇일까를 찾아보니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20명 내지 50명 이하 정도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친구만을 초대하는 것을 사회통념상 간소한 형식의 소규모 결혼식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정의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인원을 20 내지 50명이라고 사회통념상 간소한 형식의 소규모 결혼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정의는 너무 포괄적이라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맞았어요? 자, 토론하실 위원님, 예, 양명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유성구 작은 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토론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우리 조례가 조금 어느 정도 좀 간소화돼서 금방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토론 문화가 정착돼 갖고 더 심도 있는 토론에 대해서 더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제도 우리 정책지원팀이랑 전문위원이랑 그리고 변호사님이랑 그리고 과 녹지살림과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합의를 한 사안인데요. 작은 결혼식 경위를 구체적으로 써야 하지 않는지 물어보셨는데 정의를 다소 포괄적으로 둔 이유는 부서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처음 공모형으로 시범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작은 결혼식 모델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하객수 등은 공고문이나 지침에서 구체화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뭐 숫자나 금액 같은 걸 이렇게 정의에다가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과에 약간의 재량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김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 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유성구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유성구 소재 기관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자,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인정한 자라고 제3조에 나타나 있는데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유성구민이면 다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예산이 적을 때 만약에 지원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조례는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서는 공공장소 제공 및 행사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비 부부가 유림공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다. 그 대신 주차가 어려우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주차 관리를 좀 해달라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신청 절차도 없어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토론이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김미. 지금 이쪽으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토론 내용에 질의한 내용이다. 네. 그럼 우리 양명환 의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지원 대상도 구체적으로 뭐 사회적,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작은 결혼식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을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의를 한 결과 지원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진 않는지 물어봤는데, 이번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유형의 결혼 지원 정책으로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세부 선정 기준이나 우선순위는 공고문에서 명확히 정할 예정이므로 조례에서는 기본 틀만 정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올해 2천만 원을 들여서 국가축제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 세 쌍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조례가 없다면은 이 사업이 뭐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갖고 저는 이 조례를 만든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행정적 지원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유림공원에서 국가축제 때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럴 때 공원에서 이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행정적 지원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지원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거라서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양명원 의원님 답변해 주셨고요. 네, 추가적으로 더 토론에 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미동 위원님. 조례 대표 발의하신 양명원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이시죠? 마이크 켜주십시오. 네. 조례를 입법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성구 공공에서 해야 되는 뭐 했으면 좋겠는 그런 정책 같은 거를 하기 위한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했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틀로서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요새 신문을 계속 보면은 결혼 비용이 자꾸 스드메라고 그래갖고 결혼 비용이 너무 높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 결혼할 때 저도 딸만 둘이 있는데 딸이 결혼할 때 이렇게 너무 비싼 비용 말고 작은 결혼식으로 자기들끼리만 하는 그런 결혼 문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 시선이 많이 그런 걸립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공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비용을 줄인다든지 결혼을 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저출산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결혼한다고 꼭 출산하는 건 아니라서 저출산의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출산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고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드리는데 올해 새쌍이 유림공원에서 국가축제 때 하게 됩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은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녹지살림과에서 처음 이 사업을 들었을 때 아주 바람직하다. 이 사업은 아마도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가 생기면 아마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다문화 가족이나 그런 분들 한 3쌍 정도를 꾸준하게 선정해서 1년에 3쌍 정도 해서 꾸준하게 그 사업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조례 제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정책을 조례로 담을 때는 저희가 그 사업의 어떤 특성이라던가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담는다던가, 두 번째로는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던가, 이렇게 두 가지의 취지로 저는 조례 제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가지라는 게? 그 사업에 대한 특성이나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사무, 그러니까 우리 유성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다 어떤 지원 기준이나 대상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넣어서 저희가 조례를 성안을 하고, 그걸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행정을 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결혼식은 누구나 다 선호를 하고 있고 요즘에 장려되고 있는 문화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선호하고 장려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관이 개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의 실효성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이 작은 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행정에 관해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조문을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은 신뢰고 우리 이 작은 결혼식 지원에 관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볼 때는 누구나 다 작은 결혼식을 여기 있는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보고 신청을 하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문제 없다? 아니죠. 주민분들은 이 조례를 보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왜 예산 확보는 제대로 안 하시냐라고 할 수 있고, 지원 내용에도 아까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공공장소를 제공하고 행사 운영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면 이거는 비단 지금 소관부서로 되어 있는 녹지산림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 예산 필요 없습니다. 자, 유림공원에서 제가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대신 유림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을 제가 쓸 테니까 아무도 못 쓰게 주차장을 차단시켜 주십시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결혼식 지원에 관한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 요거는 한 조문만 제가 들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는 작은 결혼식에 대해서 구청이 지원한다라고 언론 보도에 내놓고 실제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거는 2천만 원 정도로 두세 쌍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행정이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천만 원짜리 사업은 조례 없이도 충분히 이미 저희가 사업 대상이나 어떻게 내려오면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가 지금 시청에서 있는 저출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하나 받아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유성구에서도 구비를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필요성을 행정부에서 느꼈을 때 그때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 이 조례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 작은 결혼식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조례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신 건 저희가 당초 법을 위반을 하는 자로서 이거에 대한 공감대나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미동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제시하신 뭐 주차장 같은 어떤 사람이 유림공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작은 결혼식을 위해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작은 주차장을 싹 비워달라. 이런 요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고요. 이 조례가 혼란을 초래하실 거라는데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의원님, 말씀 중 죄송한데요. 저희가 예측 가능해서 이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조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여기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우리 팀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범위를 제한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 국민께서는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인 거예요. 예산도 투쟁이고 예산은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갖고 못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녹지산을 하는 그 세상의 사업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정책으로 담아가면 되는 거지 조례를 선제적으로 해놓고 사업을 운영해 나갈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공모 사업을 계속해서 쌓인 경험을 토대로 저희 유성구에서 판단할 때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여러 부서와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를 만드시라는 거지, 이 조례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당장 필요한 조례냐, 지금 만들어 놓으면 어떤 필요성보다는 주민들한테 아까 얘기한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일종의 신뢰도 하락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시급성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혼란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임미동 의원님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과에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거고 공고를 할 겁니다. 그 사업계획이나 공고문에 정확한 지원 대상이라든가 지원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혼란이 있을 거라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공감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작용식을 떠올린 거는 뉴스를 많이 봐서 그럽니다. 그 뉴스에서
뭐 젊은 사람들이 작은 결혼식 젊은 사람들의 결혼식 비용을 좀 줄이고 싶다는 그런 게 사회적 공감대가 저는 형성이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조례가 없으면은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공감대는 전체적인 국민들의 정서에 관한 공감대가 아니라 유성구에서 작은 결혼식이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관이 개입할지에 대한 공감대를 말씀드린 거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의 공감대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게 저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공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우리 공공에서 작은 결혼식 이만큼을 참여한다고 해서 민간한테 큰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공공에서 할 만한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에서 권장할 만한 사업은 우리는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산시켜야 되고요. 여기 지원 내용에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사업을 위한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넣은 것처럼 작은 결혼식이라는 그런 문화가 더 확산돼서 우리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조금 더 작은 결혼식을 편하게 생각하고 허례허식 하지 않고 추임 같은 것도 받지 않고 그런 문화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공공에서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토론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는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하잖아요. 입안 심사를 하는데 입안 심사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변호사 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 해당 부서들이 만나서의 했던 얘기들은 이 조례의 문구 작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여기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목적을 보고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결혼문화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결혼문화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입안 심사를 할 때 보는 것들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거든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여기 계신 분들이 상임위에서 계신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야 이게 이제 조례가 가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포인트로 해서 위원장님이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게 계속 지금 이 문구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정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재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송봉식 위원님께서 또 토론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양명환 동료 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외계층의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 결혼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자는 뜻에는 적어도 동감입니다. 사실 지금 예식장, 큰 예식장 한번 가려면 기천만 원씩 들여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이 어려운 사람들은 갈 수가 없고 해서 사실 작은 결혼식 자체만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원 조례를 말씀들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우리 최옥수 의원님 또 김미 의원님 임미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조례라는 것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고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을 할 때는 유성구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우리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과연 이거를 했을 때 제정을 했을 때 많은 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또 이 제도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효율이 있을 건지 또 구 발전에 또 구 재정에 너무 과분한 지장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생각을 해서 지금 지원 대상 3가지를 보면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그래서
본 취지에 맞게 이 지원 대상을 저는 장애자라든지 저소득층, 소외계층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결혼식을 만들어서 결혼을 풍토를 조성해 준다는 것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 대상을 좀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양명환 의원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 지원 대상을 좀 수정해달라고 하셔갖고 그 3번 항을 수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1, 2, 3이 있는데 그 3번 항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같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원 대상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뭐 작은 결혼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걸 넣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좀 경제적이나 사회적 여건이 안 돼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나 그런 분들 한 3쌍 정도가 선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가지 그 대상에는 일반 국민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시설이 좋은 큰 예식장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림공원 같이 야외 결혼식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재정적이고 뭐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갖는 부담감도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저는 본 의원은 이 3가지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을 첨가를 해서 이렇게 좀 큰 부담이 안 가는 일반인들이 정상적인 일반인들은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에서도 예, 양명환 의원입니다. 서울에서도 공공 결혼식장 같은 게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모든 자산은 뭐 국민들이 빌려달라면 빌려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포괄적이고요. 나중에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참 열띤 토론의 내용을 본 위원장도 잘 들었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 내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에서 또 답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또 같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조례가 없으면은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2천만 원의 공모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나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올해는 가능합니다. 근데 네. 매년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번 들었으니까 제 내용은 이제 알겠고요. 이 조례를 만들면 해서 이번 계기에 매년 좀 이렇게 작은 결혼식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 양명환 의원님의 그 말씀이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반 사회 단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딱 여기다 그것만 넣어가지고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내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제가 그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자,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요 내용 조례에 대한 가결 여부가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지금 발언이 처음부터 문제가 없으면 가결이 됐겠죠. 네. 네,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네. 뭐 표결로 해서 얼른 결정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양명환 위원님의 저기고 표결이라는 얘기를 위원장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는 게 위원장의 하나의 능력이에요. 위원장이 바로 양명환님이 표결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 초선 재선 때 엄청난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천천히 자제하시면서 마지막에도 그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합니까? 예. 다 이제 토론이 서로 대화가 다 됐고 좀 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의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본 안건은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후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 결혼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유성구의 정례의 사이도시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의를 선포합니다.